네, 저는 여기 중간쯤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읽은 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기 지금 하는 건 24편부터 27편 사이인데, 여기는 진짜 적을 게 많았는데 많이 추렸어요. 추린다고 추렸는 게 이렇던데, 정말 이 말이 나오대요. 여론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재판관에게 설명하고 그를 설득하는 대신 재판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며 무죄 석방이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 당시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막 내가 이렇게 힘들다. 막 좀 이렇게 그런 소위 쇼를 하고 또는 막 그렇게 애원하면은 그때 당시는 다 투표로 이 사람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하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는 방청객들이 듣고 마음의 동료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애원해서 무죄 석방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재판관의 의무는 정의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사람은 변론을, 아까 그 김호연 선생님께서 올린 글은 요약한 걸 변론이라 했대요. 그게 사실 변론이 맞는 것 같아요. 얘 제목을 왜 변명이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변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읽은 책에는 네. 변론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책을 플라톤 이 책인데 이 네네. 안에 소크라테스 변론 편이 있어요. 그걸 아, 읽었어요. 그걸. 아, 그렇구나. 네. 대화편에 있구나. 네. 그래, 재판관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국법에 따라 재판할 것을 서야겠다, 만민 앞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판관들이 서약을 깨트리는 습관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그 재판관들도 그러한 습관을 키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습관에는 경건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판결을 내리는 것조차도 경건함이라 생각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의를 가르는 거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 우리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저울 있잖아요. 어느 곳에 올릴 것인지, 죄 쪽에 올릴 것인지, 정의 쪽에 올릴 것인지. 그런데 이 사람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습과 상대방의 사정을 보고 재판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지 그 죄만 보고 재판해야 된다는 그 뜻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른 데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 눈을 가린 이유가 정말 정당한 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뭐, 또, 여기, 이제 멜라토스는 나를 사형에 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나이가 합당한 형벌이 뭐냐고, 이제 막, 약간 변론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한 거. 자기는 전생애를 거쳐서 게으름 피울 만한 재주를 전혀 가져보지 않았고, 어,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일, 즉, 집안일, 장교, 국민회의에서 연설, 공직, 업무, 당파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냐? 그리고 정치가로서 살기엔 너무 정직하다고, 자긴 정직하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내게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곳에 가지 않았다. 또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하고 또 개인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덕과 지혜를 구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 자체를 돕아야 하고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순서라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가 왜 형벌을 받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내가 받아 좋은 일은 합당한 것은 이거다. 여러분들에게 가난하지만 혜택을 주었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한가한 시간을 바라고 있는 사람에게 알맞은 보상이냐 무엇이냐. 이 프레타네이온이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부양해주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예, 거기서 나를 부양해 주는 것보다 더 합당한 보상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 멜레투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는 여러분에게 행복의 외양만 줄 뿐이지만 나는 이 프레타네이온이네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외양만 주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행복 자체를 준다. 뭐 이런 또 막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 여기서는 이제 나는 죽음이 선인지 악인지 확실히 모르겠다 했어요. 근데 어디서는 또 선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마지막 편, 28편에서 30편 끝편인데요. 이제 여기 가장 유명한 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말이 이거입니다.
맨 끝에 문장인데요.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각기 자기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이렇게 정말 저도 그래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내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악한 영향을 끼치라 한다면 어느 순간 나를 훅 불어서 없애버려도 되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죽는 게 좋은지 사는 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세상에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이런 책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매일 덕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은 기타의 일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가장 최대의 선이라고 했대요. 여기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의미가 없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요. 어, 이제 진짜 검토하는 삶. 그게 뭐냐면은 내가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왜 살아가는지, 이런 검토하는 삶.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는 어떻게 가장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인지 늘 나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책을 쓴 이유가 내가 막 너무나 열심히 달려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서 애들 키우면서 완전히 앞만 보고 돌진했고, 이제 내 인생에 너무 힘들고, 이가 하나 빠진 채로 바퀴가 굴러가도 나는 무조건 굴러가야 됐어요. 왜냐면 애들을 키워야 됐고, 어머님, 아버님을 또 케어해야 됐었어.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자라고, 비는 시간이 있어서, 순간 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돌아보니까, 아, 나는 왜 살아가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 생각이 확 현타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중간중간에 내가 그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바삐 살아가지만 나는 지금 내 인생 전체의 위치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왔으면 내가 좀 더 그런 현타가 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한꺼번에 그게 몰려오니까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제 내 혼자,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내 혼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검토하는 삶. 그냥 막 살아가는, 시간이 떠밀려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검증하지 않는 삶, 검토하지 않은 삶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나도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검토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음, 나는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후안무치란 말을 했더라고요. 후안무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후안무치가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워하지 않음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얼굴이 두꺼워지고 꼰대가 되어 가잖아요. 부끄럼도 없어지고. 정말 이걸 보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꼰대라는 말이 그 유럽에도 있다고 해요. 이제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한국에는 꼰대라는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어른이 되어서 막 말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꼰대라고, 욕을 한다. 왜냐하면 어른이 자기 주장만 하고 젊은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걸 유럽의 그 BBC인가 그 방송에서 설명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꼰대란 말이 이슈가 됐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특히 어르신들이. 왜냐면 어르신들은 자신의 생각,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에게는 어르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50이 넘었으니까. 근데 내가 내 주장만 하고 젊은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진리야. 막 이렇게만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젊은이들은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은 꽉 막혔어. 내가 뭔 말하면 그것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해. 이래 될 거거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내 밑에 사람, 내 후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열린 생각으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고 싶다. 지금 김영석 교수처럼. 김영석 교수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번에 중고등학생들 앞에서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전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103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의 어르신이나 이제 보면은 애들이 뭘 물으면은 이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답해 준 분은 잘 없더라고요. 그냥 어 내가 학교에 있을 때는 말이야. 어떤 선생님이 내가 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기준으로 걔한테 막 지시를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배우지 않으면 점점점 나도 꼰대가 되어 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사고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고, 특히, 어, 지금 2500년 넘게 읽혀온 이런, 또 특히 성경을 4000년 6,000년 가까이 읽혀왔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되겠다. 지금까지 보통 요즘 책이 나오면은 한 달 만에 사장되고 베스트셀러가 된다 해도 1년, 2년, 3년을 넘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들은 이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 사람이고 공자, 논어도 그런 그때의 사람이고 그때의 책이 지금까지 읽혀진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준다는 말이고 생각할 거리를 계속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읽으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막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는 전쟁에 있어서 또는 법률에 있어서 모든 책량을 동원해서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군인에게서도 필요한 말이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내,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함으로써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내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듣기 좋도록 그렇게 듣기 좋도록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꼰대인 말이 되면 안 되지만 이분은 자기가 벌써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제 소신을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유죄 판결,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내린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또 무죄를 인정한 좋은 친구들에게도 말을 했거든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살해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해함으로 여러분의 올바르지 못한 생활에 대한 책망을 저지할 수, 이제 들키지 않고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판단은 잘못됐다. 가장 쉽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이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르게 다시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거 정말 지금도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뭐 책망을 당하거나 무안을 당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를 그냥 향상시키는 거예요. 책을 읽든지 뭐를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무죄를 인정한 친구들에게는, 어, 이거는 자기가 지금 죽음을 당하는 게 내게 일어난 일은 좋은 일이며 죽음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선입니다. 이때 선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죽음은 허무한 상태로 전혀 감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계로 영원히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왜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이나 알라나 그쪽은 다 사후 세계를 믿잖아요. 특히 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 소크라테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죽으면 끝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죽고 다른 나라로 다른 세계가 있어 한 사람 있었을 거거든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죽는 게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고 또 그곳에는 저 세상에서는 질문을 한다고 사람을 처형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말도 하고 이거는 진짜 불합리하다는 거죠. 불합리하다는 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한 자와 고발한 자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게 좋은 일을 해줄 의도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나는 이렇게 죽지만 자기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벌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뭐 그 아이들도 결국은 바르게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르게 자라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유명한 말, 이제 각자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근데 어느 쪽이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면서 또 저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악이 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감으로써의 길이 악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옛날에 죽음에 네, 대해서 네네, 굉장히 많이 좀 토론을 하고 했는데, 네네네, 이제 그때 결론은, 네, 뭐, 결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없기 때문에 뭐 알 네네, 수는 없지요. 근데 네네네, 그, 이제 내가 뭐죠? 저기에도 쓰기는 써놨는데, 내가 네. 이제 쓴 걸 출력한 게 없어서 내가 아, 대충 여기 생각나는 거 왜, 띄워드릴까요? 여기 아니, 아니, 안 해도 아, 돼. 예, 그냥, 예, 예. 그,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제, 죽어도 이 마음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네, 육체만 없이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대로 거기 네, 가서도 그대로 있고 네, 정말 성인들은 네, 그대로 그 마음대로 살고 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네, 이 부활을 해야 된다. 죽기 전에 이 아, 마음을 다 부활을 하고 가야 아주 잘 살지. 안 그러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사랑과 영혼 영화 있잖아요. 네네, 고스트, 예, 그것도 그 예. 그것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죽으면 우리 마음이 그대로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 이게 네, 마음을 완전히 말로만 비운 게 아니라 완전히 비우고 네, 이 성인의 이치에 가야 네, 뭐 하나님의 이치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죽어서도 영생을 한다 이거지. 근데 네, 우리가 이 마음에 막 권력욕, 명예욕, 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등등이 다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도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마음 그대로 네,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간사한 사람은 뭐 뱀으로 태어난다는 영전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 죽음이 그렇다는 걸로 내가 한때 아주 치열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아, 나서 네, 얘기를 그렇구나. 좀 네. 근데 여기까지 여기,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소크라테스도 죽음이 하나는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의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나는 뭐도 할 것이고, 뭐도 할 것이고, 누구랑 이야기할 것이고, 누구랑 토론할 것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파스칼도 그 말을 했거든요. 내가 죽어버리면, 죽고 나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사후세계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거는 수학적인 확률로, 만약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간다면, 죽어서, 만약에 천국이 있어. 근데 기뻐. 근데 만약에 내가 천국이 없다고 산다고 살아가면요, 죽어봤더니,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죽었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어.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냥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었다. 근데 딱 죽었어.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이 못 가는 없다고 거지. 생각했는데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미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리 믿은 사람은 있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참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살아가면은 수학적인 확률로 1대 100인 거예요. 아니 0대 100인 거예요. 0대 100.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호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상태의 마음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여기서도 선을 행하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죽음은 네, 아무도 아까요 소크라테스도 네, 나는 죽음의 길로 여러분은 삶의 길로인데 네, 그거는 힘만이 안다고 네, 그랬으니까 네, 네, 사실 자기도 모른다는 뜻이죠. 네, 그게 네, 실제로도 모르고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또 혹시 나눌 거 있으면 또 이영미 선생님도 한번 나누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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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정말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그 네, 네, 시대의 사람들이랑 너무 비슷하다. 성경에 나오는 거랑 어째 네, 이리 똑같을까? 네, 네, 그런데 네, 성경은 이렇게 리얼하게 안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많은 반감을 샀겠구나라는 생각이 아, 너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네, 보니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 책을 보니까 네, 어,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좀 급진적인 사고를 하고 있네 싶으니까 네, 저하고 좀 부딪히는 게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부딪히면 제가 거부를 하게 되니까 네, 아, 예수님도 딱 이랬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아,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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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아까 그 호엘쌤 얘기해서 네, 아, 내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저는 좋았고, 그다음에 아까 왜 뭐 금정해야 된다, 뭐 금토해야 된다, 뭐 아, 이런 얘기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말을 우리 친구가 푸사에 적어놨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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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맞아, 맞아. 그러면서 그래,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내가 그래도 조금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 내 삶에 완전히 적용해서 생각은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책을 어쨌든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네, 네, 제가 일단 앞으로 2주가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기대가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왜 우리 호혜쌤이 사람이 죽으면 이대로 간다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이대로 가면 난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과연 몇 명이나 걔가 천선에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힘이 그, 빠지는 거예요. 그 그래서 나는 네. 말씀하세요. 더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소크라테스도 몰랐고 다 몰랐는데 음, 그래, 어쨌든 참 죽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숙제다라는 생각이 음,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 그러니까 중간중간 얘기를 하셔 놓으니까 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는 이대로 죽어도 이대로 간단 말이 맞는 게 음. 이제 증명이 많이 돼 있는데 그 그렇구나. 성경에도 뭐 두 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 말한 건 조금 그런데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뭐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도 했고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천국에 가기는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부자가. 그랬잖아요. 부자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음, 그래서 죽기 전에 네. 개가천선을 하고 내가 정말 천선하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산다, 이게 그대로 네. 산다. 그래서 그래서, 네, 유영미 감사합니다. 선생은 죄를 많이 지었는 모양이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죄인이에요, 어떻게 저도. 하죠? 저도 죄인이어가지고 늘 가끔 남편 미워할 때도 있고, 가끔 그 마음으로 미워한데도 살인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죠.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이에요. 근데 몸이 있으니까, 사람 몸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신은 몸이 없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네. 사람 몸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정 선생님 한번 듣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책을 보는 거하고 네. 아까 쭉 쓰신 글귀를 보여주는 거하고 느낌이 네. 달랐어요. 아, 예. 약간 밖에 나와서 뭐 네. 목사이지 하는 느낌처럼 네.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제 보면서 아까 궁금했던 게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남겼을 뿐인데 엄청난 그 서양 철학이 이게 발상지가 됐고, 네, 뭐, 또 예수님도 그 먼 중동 지역에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도 생각해보고 아까 이제 김호열 쌤께서 그 비교를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런 탐구. 부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왕으로 살다가 네,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생사고락을 했는데 왜 그렇게 인상이 남을까? 첫 번째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인데, 네, 어마어마한 이유로 대중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겠다. 음, 그러면 그 죄가 뭐였을까? 남들은 사느라고 바쁘고, 몰라서 바쁘고, 막 이런데, 다른 거 다 버리고서 그냥 삶이나 나라는 존재 음,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를 하니까 기억 속에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욕심도 없고 다 담으니까 무조건 아껴주고 싶고 받아들여주고 싶은 사람인데 어느 날 터무니없이 마치 테러 당하듯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게 나머지 사람들을 많이 촉발시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새 동갑인데 그냥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좀 저를 알고 가는 게 제 네, 살면서의 어떤 그, 서- 그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때 나 그러다가 네, 이렇게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농담이지만, 네, 어, 얼마나 내 삶을 탐구하고 이 시간에 충실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게 위대함이고, 예를 들면은 사실, 평범한 게 가장 어렵잖아요. 네, 네,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 당연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슬퍼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 그냥 자연의 일부로서 흘려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용감하게 탐구하고 나누려고 하고 특히 요즘 와가지고 소크라테스 그분의 질문법은 요즘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을 거 가지고 다른 양상으로 또 핍박의 양상도 어, 또 계속 되풀이되는구나. 음,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고 있는 걸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래, 오늘 그래 또 이렇게 함께 이거 읽어보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가 또 생각했던 거랑 또 상대방이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포인트를 듣게 되니까 더 또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을 또 다른 사람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두 주가 남았거든요. 20일하고 27일요. 제가 마지막 27일은 이거 PPT로 이제 요약 한번 할 건데, 그 다음 주를 이거를 어떻게, 왜냐면 이건 짧아가지고 나눌 것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나눌까 한번 고민을 했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소크라테스, 어, 가 말한 명언 중에서 하나를 각자 글을 적어서 올려서 우리 한번 발표할까요? 명언 중에서? 괜찮나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마지막 말한 그걸, 나는, 뭐지, 여러분은,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걸로 글을 써도 되고, 또는 뭐, 중간에 말한 여러 가지 명언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어, 정치에 대해서도 했었고, 또 맨 앞에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다 생각한다. 이 메타인지잖아, 그죠? 그때 당시에 메타인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에 대해서 써도 되고, 또 한번 글 한 편, 한 A4용지 한 장 정도 해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서로 읽으면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후인독이 이제 필사하고 또 사색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나 글로 적는 거, 에세이, 외국에는 대부분 시험 에세이잖아요. 이게 결국 에세이잖아요. 이게 한번 적어봄으로써 또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니까 뭐 명언 하나를 꼽아서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걸 적어도 되고, 오늘 우리 김하우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인 걸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를 꼽아서 에세이식으로 하나 좀 자기 삶과 접목해서 하나 적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네. 이정선 선생님은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네, 저도 신청했고요. 뭐,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꼭 네. 나오시면 저는 다음 주에 그 서울에서도 결혼식이 있어서 아, 결혼식이 또 오후에 있으니까 오후 네네네. 저녁에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또 오늘도 탁구대회를 하고 7시에 왔어요. 탁구대회를 한 아, 오후 2시부터. 그래서 또 사람이 피곤하겠다. 없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는데.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가 그리고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필사는 제가 그 필사를 봤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필사하는 방법을 이지선 작가님이 말하던데 전체를 다 베껴 써도 되고, 그런데 전체가 힘들다면은 명언이라도 베껴 쓰래요. 여기에 나오는 내가 마음에 꽂히는 거. 그러니까 노트나 이런 데 적어 보는 거죠. 근데 그럼 저는 맨날 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해도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블로그에 그 내가 꼽히는 글을 적고 내 생각 적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이 개인이 알아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야 읽는 거랑 필사하는 거랑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필사하면 더 명문장들이나 나에게 꽂히는 그런 글들이 또 더 뛰어나게 다가와요. 예. 네, 저기 블로그에서 잠깐 보긴 했는데 이게 네.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저거 이거 뭐지? 고전 독서 모임은 작년부터 했고요. 그 전에 일반 독서 모임은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아, 네. 고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다행이네요. 네네. 그래서 아직 많은 책은 하지 않았어요. 네, 한 달에 한 권씩. 예.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합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이 고전이 바로 막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아는 지인이라도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들고 한번 네. 사진 찍고 마치 네.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주 숙제는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책이